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뒤이어서 바로 선뉴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자, 중국이 히토류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죠. 이제 어제자 날짜로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첨단 산업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히토류만 기술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비롯해서 바이오 쪽, 뭐 태양광, 그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출 금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 조치로 또 뭔가 연쇄적인 이런 뭔가 정책들이 앞으로 발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히토류 쪽이 당연히 첫 번째로 잘 움직일 겁니다. 자, 근데 이후에 미국이 추가적인 뭔가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히토류가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그죠? 급등, 눌림목, 도치형 캔들 보통 많이 그리죠. 도치형 캔들 딱 그렸다가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하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이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죠? 보통 중국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악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언제 해요?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장 끝나고, 그죠?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또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가적인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주말 사이 또 새로운 뉴스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뭐 바이오라든가 태양광 쪽은 사실은 조금 저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히토류 쪽이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라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춰서 보통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히토류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어쨌든 오늘 바이오 기술 수출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태양광 쪽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쟁 관련된 종목, 바이오, 태양광, 히토류 이렇게 삼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는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one more. 그리고 태양광이랑 이 바이오는 조금 일회성일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미 사실 태양광 쪽은 아시겠지만 중국 거 제품을 이제 선호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한국 많이 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밑바닥, 저점에 있는 것들이 지금 태양광이기 때문에 한번 혹시 오는지 이 유무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바이오 섹터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바이오 재미없다.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세요. 올해 바이오는 좀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돈들이 많이 없다. 투자할 돈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할 것 같다. 금리도 많이 올라갔다. 아직 금리 인하되기 전까지는 좀 적절하게 저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노리더라도 중소형주를 노려야지 중대형주를 노려서는 바이오에서 재미 보기가 사실 조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주 중에서 좀 위험한 종목들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언제 해야 된다? 3월 30일 감사보고서 시즌 끝난 다음에 4월달부터 서서히 공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 또 의견 거절되거나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사보고서 시즌 이후에 바이오 종목을 공략한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대로예요. 왜 안 돼? 현대차 그룹이 도심형 초고속 충전 사업을
한충전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단독 뉴스도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단독 뉴스 어떻게 한다? 사실 단독 뉴스라고 한다면 보통 이 언론사만 이 뉴스를 다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보를 받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정말 취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다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되거나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전의 뉴스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보통 테마주들이 바로바로 움직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도시명 초고속 충전 사업을 하게 되면 한충전이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초고속 충전기들 그거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한충전이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쓰는 차량 어디예요? 현대차 그룹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국에 3,000기가 넘는 급속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자, 여기에 실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디스플레이텍. 그래서 실제로 실질 수혜주가 어딥니까? 라고 봤을 땐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모센스를 왜 갖고 왔냐? 자, 지금 충전 사업자, 이 충전소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어떻게 돼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죠? 슈퍼차저 이슈도 나왔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전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다. 그죠? 테마가 조금 더 번져나가게 된다면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겠다라는 것을 감을 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디스플레이텍은 실질적인 수혜주고, 혹시나 아모센스, 유라테크 이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로도 지금 테마가 혹시 확장되는지를 수급을 보고 체크하는 거야. 그죠? 1%, 2%, 3% 뭔가 장초만에 수급 들어와. 이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그냥 소멸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 그쪽 테마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투자자, 트레이더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수급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이 되는지만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텍이 지금까지 주가가 급등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급등 나갔다가도 윗꼬리 쭉 달고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쪽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먼저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이제 신설이 되죠. 자, 신설이 되면서 뭐가 붙냐면 연봉에 대한 상한을 없애고 백지 신탁이 예외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구성원의 50% 이상을 전문가로 뽑게 되고 연봉 상한이 없기 때문에 연봉 10억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만큼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 체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지금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제 뽑혀서 이제는 옛날처럼 무슨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기업들 이런 쪽에서 이제 유능한 전문가들은 다 사기업으로 가고 사실상 공기업 쪽으로는 좋은 저기들이 많이 안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는, 하여튼 조직이 새롭게 좀 개편되고 바뀌는 조직 문화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체제 안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실제로 방산 쪽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우주 관련된 기업들, 위성 이런 것들이 다 대다수가 이제 또 방산과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 밀어주기로 약속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및 이런 지원 정책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또 우리나라 또 위성 뭐 발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3월달에 또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위성, 세트랙I,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쭉쭉쭉쭉 있잖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 세 종목 정도를 위주로 좀 필두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3월까지 단기적인 이슈도 있겠다.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거기다가 한국항 나사 우주항공청 이슈까지 나왔겠다.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테마라는 건 뭐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살아서 숨쉰다고 생각을 하세요. 테마라는 건 일주일 정도 살아서 숨쉰다. 오늘 만약에 급등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일 뜬금없이 급등 나오기도 합니다. 왜 어제 나왔는데 왜 오늘 뜨나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오늘 주도주 섹터가 어디였을까? 어디가 상대적으로 높아? 예를 들어 오늘 뭐 반도체 엄청난 걸 발표를 했어요, 삼성이. 그럼 반도체 가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사 우주항공청 이슈가 작게 느껴질 거야. 상대적인 거니까 테마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어제 근데 우주항공청 너무 안 올라간 거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슬쩍 여기가 급등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뉴스 나오면 그때 급등이다.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특별하게 장대 양봉을 주거나 크게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살아 숨쉰다라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내다보시는 것이 좋다. 특히나 어때요?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청 뭐 예를 들어서 방산주 뭐 위성 쪽 실제로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오늘 선뉴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슈들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8시 50분인데 관심 종목 잘 등록하시고 어떤 종목부터 빠르게 움직이는지 막 갭이 막 10몇 프로 뜨는 걸 쫓아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갭 뜨는 것들은 일단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갭 뜨지 않는 거에서 서서히 수급들 들어오는 거 2% 3%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시에서 9시 10분이면 딱 그 승부가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도 방치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이 대표와 성공 투자하자. 자, 오늘 마무리 멘트는 오늘도 이 대표와 성공 투자하자 이렇게 남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